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래도 공개 강의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시라고 고생하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여기 좀 범잡스럽고 하는 장소들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저쪽 안쪽보다는. 그래도 올해 시험 보셨어요? 처음이세요? 다 처음이세요? 보통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 시험이 1차 시험도 상대평가로 할 때가 있고 절대평가로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감정평가서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로 남아있어가지고 1차 시험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차 시험을 하면서 2차 시험도 같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차피 1차 시험은 60점이라는 평균을 넘으면 되니까 자기가 전략적으로 무슨 과목은 조금 낮게 맞아도 되고 무슨 과목은 조금 높게 맞아도 되는데 솔직히 감정평가 1차 과목 중에 1교시, 2교시 중에 2교시에는 회계학하고 붙어있는 이 2교시 시험 문제에서는 솔직히 회계학은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회계학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조금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맞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세요. 솔직히 회계학은 물론 2차 관련이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회계학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문제를 풀려면 얘를 빨리 풀고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놓으셔야 그래야 회계학이 조금 엇나가거나 또는 회계학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못 풀더라도 조금 보완이 될 거예요. 1교시하고 2교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주고 나서 시험 보세요 그래갖고 5과목 주고 나서 시험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어느 한 과목에서 두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면 나머지 3과목을 좀 보기 편할 텐데 그냥 오전에 1교시, 오후에 2교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1교시는 1교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2교시는 2교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데 2교시가 2과목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잘 세우셔야지. 그래서 보통 관계법규를 조금 많이 맞는 쪽으로 가시고 빨리 푸시고 그래서 회계학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을 맞는다 해서 나한테 이로운 게 없어요. 그냥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전략을 잘 세우세요. 그러다 그렇게 여기 1차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의 관계법규가 법이 안에 9개가 들었어요. 9개가 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혼자 공부할 때는 이 법의 진짜 바다 같은 영역에서 뭘 공부하고 뭘 봐야 될지 또는 뭘 외워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 해서 이 법이 정말 판례까지 내면서 이론까지 장황하게 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법 좀 잘하네 라고 했을 적에 제일 핫한 게 딱 2가지예요. 부동산 법규하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돼서. 요즘 사흘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래서 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법이 늘 자꾸 바뀌니까. 특히 부동산 전체에 관해서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올해 문제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관계법규가 감정평가에서 관계법규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40문제인데 법은 9개 개별법 요걸 두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개별법에 요 9개가 40문제가 매년 똑같은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문제 비율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요게 9개 법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13문제. 이거는 망고의 진리처럼 바뀐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한 문제 더 빠진다든지 더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이 파일이 잘못 와가지고 분소표가 붙은 파일이 가야 되는데 잘못 와서 분소표가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파일 보내드릴게요. 프린트 해드릴게요. 일단은 관계법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13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60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40문제에서 60점은 24개인데 이렇게 이걸 득점을 해야 60점이 넘어요. 그러면 60점을 넘어야 합격이 되고 40점은 이하는 꽈락이니까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죠.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사이에 50점 맞지 말라는 건 없는데 50점 맞아도 되는데 다른 것과 합쳐서 60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60점 기준이 24개인데 관계법규는 60점 맞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28개 요 정도는 맞으셔야 돼요. 70점 정도. 그래야 회계학에서 50점 맞아도.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회계학이. 왜냐면 풀다 보면 시간 금방 지나가고 40문제를 다 풀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20문제 맞으면 50점이잖아.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24개 맞으면 28개 맞으면 회계학에서 20개 맞아도 돼요. 편하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1차는. 부담 안 갖고.
그래 2차 공부를 하고 2차 대비를 많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8개에서 3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범위 중에 40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열세 문제 나와요. 이거는 해마다 바뀐 적이 없어. 파리도. 자, 해마다 바뀐 적이 없으니까 이거 문제 출제 비율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망고의 진리처럼 나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법들을 보면 세 문제, 나머지 네 문제짜리가 모두 5개 법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5개 법이고 한 문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9개 법 중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5개. 그러면 8개잖아. 9개잖아. 한 문제 나오는 게 한 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 자, 그러면 요 다 4문제씩 나오는 5개 법에 대해서 여기에 어려운 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도 있는데 건축법이라든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공간, 뭐 구축에 관한 법. 이렇게 갖고 공간 구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정법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법이 있고,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은 그래도 어디서 뭐 조금 들어봤고, 또 도시 및 정비사업법이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건축법이야 뭐 건물 짓면서 쓰는 것건 다 알겠고, 공간 구축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이거는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공간적으로 그런 거 나올 텐데, 이 하나 나온 거는 이게 채권, 동산 및 채권법이에요. 동산 채권 담보법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출제 비율이. 1도 변한 적이 없어요. 1도 변한 적이 없는데 이거 갖고 의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럼 자기가 솔직히 한 문제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들이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강의 내용 이상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신경을 거기다 더 이상 쓰지 마시라고. 이 한 문제 맞추려고 진짜 내가 동산 채권에 관한 담보법 진짜 등기법과 같이 붙어있는 법인데, 왜냐면 부동산 등기법, 담보 등기법 이렇게 돼 있거든. 등기에 관한 법인데 뭐 이거 하려고 막 붙여갖고 엄청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정말 효율성이 없는 공부야. 내가 만약에 28개나 30개 맞겠다. 아, 선생님 이것도 30개 풀다 해서 30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고 굳이 그걸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럼 난 이거 포기하겠다. 아, 처음부터는 아니고 알겠죠? 포기한다 해서 안 읽는다는 게 아니라 강의 이상은 듣지 말라고. 강의 시간에 체크한 거 이상은 법조문 내용을 읽지 마시라고 그냥. 아시겠죠? 어차피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매년 나오는 걸 낼까?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비껴가면서 낼까? 비껴가면서 내겠지. 여기 겹치질 않아요. 그럼 비껴가면서 내는데 그럼 법이 전부 다 잘 나오는 법에 진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그런 법일까? 그렇진 않아. 나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비껴가면서 내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야지. 왜? 카드가 3장인데 비껴가지 않게 내려면 서로 계속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한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는 꼴이야. 3년. 그러니까 전년도 거 안 나와. 알겠죠? 그 전년도 거 거기는 안 나와. 그럼 그 주문은 안 봐도 되잖아. 한 문제 나오는 데서.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 그런 분은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잖아. 그렇게 공부해갖고 나머지 시간 2차 시험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려운 과목도 많은데. 자, 그다음에 요 4개씩 나오는 4문제씩 나오는 5개 법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그래요. 조문만 나오나요? 원래 판례도 약간 나오는데요. 그게 뭐 판례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냥 조문 문제로 거의 다 내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9개 법에서 40문제를 낼 적에 진짜 순수히 판례 문제만 낸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그냥 판례를 약간 걸치면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지 판례 문제만을 따로 내진 않아요. 사례 문제 없어요. 그냥 박스 문제는 뭐냐면 박스에 보통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율 요거 있잖아. 그다음에 자 제일 넓게 좁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낸다. 그 많은 것을 다 외워갖고 20, 30%, 5%부터 30%까지, 5%부터 90%까지 쫙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외워갖고 뭐 그건 아니잖아.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이런 거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할 적에, 법을 대비할 적에 객관식 문제에서 내는 게 진짜 30% 임걷기만 묶은 것은 야, 이렇게는 안 내. 알겠지? 그렇게는 안 낸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요 4개 법, 4개, 5개 법인데 4문제씩 나오면 요게 벌써 20문제잖아. 그렇지? 20문제면 여기서 그래도 10개는 나와야 돼. 여기서 10개는 나와야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건축법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건물 지을 적에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올해도 나왔지만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있잖아. 이행강제금. 왜냐면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원래 대집행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대집행을 안 해요. 왜냐면 건물 보니까 70층이야. 100층이야. 불법 건물이래. 철거한대. 철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자진 철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거는 방법을 해야겠지. 그래서 요즘에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들어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파트를 낸다고. 그냥 이행강제금 관련한 판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판례라기보다는 법의 약간 해석 요 정도만. 알겠지? 그러니까 판례를 따로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관계법규를 배우면서 판례를 따로 막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는 1도 없다라는 거야. 1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나눠드린 뭐 법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전반부에서 한 4개 법 정도만 하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계법이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그런데 개발할 적에는 뭐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뭔가 기준 가격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가격 공식,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있어요. 예, 부동산 가격 공시법 이렇게 해요. 부동산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잖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감평사 법이 있는데 여기는 감평사 자격하고 사 개인 사 자격하고 그다음에 절차 시험은 여기 안 나와. 알겠지? 시험 문제. 여러분 시험 문제 감평사 시험 여기 시험 보는 거기 좀 몇 조문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감평사 자격하고 될 수 없는 결격사유라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 중요하잖아. 결격사유 있지. 그 다음에 등록을 안 받아주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고 나서 감평사들이 모여서 뭐 만들 수 있냐면 법인 만들 수 있어. 법인. 이게 중요해요. 감평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적에 감평사 준비 잘 하신 거야. 왜냐면 여기는 희소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희소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니까. 거기다가 이 땅덩어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그러니까 뭐 3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뭘 하냐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개별공시지가를 누가 결정할까? 국토부에서? 국토부 공무원들 그 정도 전문성은 없어. 그래서 감평사 협회에서 감평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한 번 순번이 돼서 감평 그때 감정평가 했지? 그러면 다음 순번 들어올 때까지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갖고 감정평가를 해갖고 나온 비용이 있지. 그걸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협회에서 받아갖고 전국에 있는 감평사들이 똑같이 나눠가죠. 그러니까 나는 10년에 한 번만 하면 뭐 하면 돼? 매년 들어오는 돈이 있다니까. 매년 들어오는 돈이. 이런 제도가 다른 자격증에는 없어. 근데 그런 가격 공시를 하는 게 두 가지야.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가격을 개별 공시가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가 사업을 할 적에 땅을 사들여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 국가라는 단체는 세금을 걷어서 많은 예산을 갖고 있잖아. 그 예산이 올해 550조야. 그럼 생각해봐. 550조 갖고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뭐 전국에 있는 노는 땅 다 살걸? 그러면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땅은 1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국가가 잔뜩 갖고 있다가 이유도 없이 갖고 있다가 비싸게 팔아버리면 국민들은 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국가는 항상 땅을 가질 때는 목적을 가졌을 때만 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야. 댐을 만들 목적, 재개발을 할 목적. 알겠지? 뭐 이렇게 목적이 있을 때만 땅을 갖는 거야. 그럼 목적이 생기면 이제 땅을 가져야 되니까 사들여야겠지? 그때 사들일 때 기준 가격이 있다고.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야. 그래서 그런 각종 가격을 알겠지?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배워. 표준지하고 개별 공시지가. 이거 두 가지.
그래서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쪽에 거기에 이제 땅에 쓰임새 용도 많겠지? 뭐 다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가격할 때 기준 같은 게 중요하겠지. 뭘 기준을 할지, 평균 가격으로 할지, 알겠지? 아니면 최고 가격으로 할지.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평균 가격으로 하는 거야. 산정 평균 가격. 최고 가격으로 해주면 뭐 다들 뭐 투기하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뻔히 정해서. 근데 얘네들은 세 문제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 문제 나오는데 그 많은 법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이게 퍼센트라든지 출제되는 문제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어느 에 미쳐가지고 이거 한 문제 나오고 뭐 여기서 15문제로 그럴 일은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러면 왜 이런 분포비를 보였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사 관계법률인데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1번이야. 국토계획을 세워갖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니, 가격을 알아야 뭘 또 계획을 세워갖고 계획을 이행할 거 아니야. 개발을 할 거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걸 누가 정한다고? 감정평가사가 정한다고. 알겠지? 감정평가사가 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더. 국유재산법.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정한 그 가격으로 이제 국가 사들여야겠지? 사들여야겠지? 그럴 때 사들이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그래. 국가가 가진 재산을 행정 목적에 따라서 쓰는 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재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국가가 목적을 다 해갖고 댐 다 건설했는데 땅이 남았어. 그럼 그 남은 땅은 목적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옛날에 그 땅을 참 치사하게 잡종재산이 뭐야? 순종도 있고 잡종도 있어? 옛날에 잡종재산이란 말을 썼는데 좀 그렇잖아. 말을 순하게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꿨어. 일반재산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행정 목적이 있다 없다? 없지. 이거 그러니까 원 땅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서 돌려줄 때 여러분 환불을 한다. 맞지? 그래서 돌려준다 해서 환매한다 해서 환매권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약간 이게 이제 판례가 여기서 살짝 가미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판례가 살짝 가미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최근에 요 환매권이 10년이라는 규정이 그 헌법불합치 결정받았고 위헌 결정돼서 10년이 사라졌어요. 그거 정도만 아시면 돼. 그렇게 막 많이 나올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걸 정도로 내지도 않고 그냥 상식 차원에서. 그러니까 봐봐 순서잖아. 시작합시다. 개발합시다. 됐지? 알겠지? 개발하는데 가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국가 있어야지. 그런데 누가 정해? 감정평가사가. 그래갖고 사면 무슨 재산? 행정재산. 개발하고 남으면 이제 무슨 재산? 일반재산. 문제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갖다 들이댄 거야. 요거 뒤에 뭐가 붙었냐면 거의 다 똑같아. 건축법이 붙었어. 그러면 봐봐. 자, 행정재산 들어왔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다 뭐 짓고 뭐 하고 공원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건축 지을 때 지역마다 올릴 수 있는 층수 있지? 그 바닥 면적이잖아. 바닥 면적. 40평이라도 3층을 지면 120평이잖아. 그걸 옆으로 붙으면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위로 붙이면 그냥 건폐율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말을 용적률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용적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야 되는 장소와 전체 땅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뭐 공간구축법이나 등기법은 요거 연결되고. 이거 이제 건물 줬으니까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등기하면서 돈 빌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채권이나 담보에 관한 법도 써야지. 건물에 그냥 자기 돈 갖고 건물 사는 사람이 어딨어. 네, 알겠어? 그러면 이제 공간구축법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 개발 다 끝났어. 개발 끝났는데 30년 지났어.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겠지? 또, 옛날 건물이니까 조금 후지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포화 상태에 들어섰고, 그러면 도시를 조금 더 넓히거나 좁히거나 뭔가 개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재개발 해야 될 거 아니야. 재건축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 도로도 정비하고 뭐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도시 및 정비사업법은 이게 일종의 업그레이드법, 재개발법이야. 그 이제 개발 끝났지?
그럼 개발 완성도 한 거지? 국가가 개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알겠지? 아, 근데 기준가격 있어야죠. 누가 정해요? 감정평가사가요. 그래갖고 사들이면 행정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건물 쳐야죠. 됐지? 건물 짓고 나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됐지? 이거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만드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업그레이드. 이제 아유,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아, 거기 도로 2차선 갖고는 안 돼요. 조금 더 넓혀야죠. 그럼 정비사업. 알겠어? 용산 재개발 해야 돼 말아야 돼? 재개발. 거기 도로는 뻥뻥 잘 뚫렸는데 건물만 옛날 건물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재건축. 알겠지? 여기 도시정비사업법. 그래서 줄여서 도정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할 거야? 국토개발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공사합시다 라고 하면 며칠 만에 번쩍 합니까? 아니면 한 몇 년씩 합니까? 몇 년씩 해야겠죠. 그럼 몇 년씩 들어가는 비용이 빵빵 해갖고 막 진짜 석유 파갖고 물 펑펑 나오듯이 그렇게 하고 석유가 나오면 에이, 따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당장 얼마 이러면 되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가진 돈은 많지 않잖아. 그러면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모든 조사 조정하고 지역 주민한테 들어보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관련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겠지. 그래 내년에 감정평가사 시험 볼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 언제든지 만족스럽게 뭐 과목마다 빵빵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늘 그래. 어떤 영역이나 지금은 다 뭐 한다? 계획을 수립하더라. 알겠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거예요.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계획 수립해? 나 내년에 감정평가사 1차 합격. 물론 그래도 1차 붙고 2차 붙으면 대박이니까 1차 준비도 중간중간에 2차 준비도 어떻게 해야겠다.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겠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나 합격. 그럼 나 1차만 할지 1, 2차 모두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지? 그럼 이제 합격이라는 뭐만 설정해 놓고 목표 이것만 설정해놨지.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뭐하고 몇 월 달에 뭐하고 어느 학원 가서 어떤 놈한테 강의 듣고 이런 거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지? 이걸 뭐라 한다? 그냥 기본만. 알겠지? 기본만. 지침만 마련했다 해서 이걸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몇 월 달에 가서는 무슨 강의 듣고 몇 월 달에 가서는 무슨 강의 듣고 몇 월 달에는 2차 강의 듣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짜야 돼 말아야 돼. 세부적으로. 알겠지? 정확하게 짜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짜려면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가진 시간이 얼마고 내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돼 말아야 돼. 조사해야겠지? 조사하는 과정에 그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야 돼. 알겠어? 근데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면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야겠지? 공개하고 열람시켜줘야겠지?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공람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럼 공람을 하겠다는 것은 공람 절차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공람 보이면 주민의 의견 절차가 따라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그냥 보여주고 그럼 싹 숨기려면 그럼 공람하지 말아야지. 그럼 공람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놈의 계획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기획재정부 불러야지. 그지? 또 나 국토에 가라면 내가 국토부 장관 불러야지. 맞지? 그래서 관계장과 협의도 해야지. 그럼 심의해야지. 거기다가 원래 권한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도장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심의, 동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차에서 그런 걸 쫙 거치면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안 돼?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지. 그렇지? 그럼 신중하게 세워야겠네. 그러니까 많은 절차가 들어가지. 머릿속에서 말이 탁 떠오르는 순간 입으로 팍 말하면 신중해 신속해. 신속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머릿속에서 탁 떠올랐을 때 말을 하기 전에 한번 글씨 써봐.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말을 조금씩 순화시키겠지. 알겠지? 그러면 떠오르고 팍 내질래? 떠오르고 절차를 만들래?
떠오르고 절차를 만들면 조금 더 신중해지는 거 맞지? 왜?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까 실수하면 큰일 난다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까, 가진 능력이 얼마 없으니까 실수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신중한 절차가 들어간다니까? 공람 절차, 심의 절차, 동의 절차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야. 조사, 조정 이런 말을 쓴다고 그걸 다 해서. 그래갖고 세부적 결정을 했으면 이제 뒤바꾸면 안 되겠지? 말도 탈도 많은데 자꾸 이 산으로 갑시다, 저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지 바다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지. 그럴 때 쓰는 말이 관리자를 써. 이렇게 관리. 법률 용어, 계획에 이런 말을 쓰면 이제 앞으로 기본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목표만. 됐지? 관리 계획을 수립했대.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야. 그럼 그대로 한다 안 한다? 그대로 한다는 거야. 요걸 한 지역에 용산 딱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거 맞지? 서울 안에 있는 거 맞지? 여러 도시에 걸쳐서 서울 안에만 있어. 서울 안에만 있어.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놈의 계획이 강이나 알겠지? 강이나 하천에 관한 계획은 한강은 서울에만 있어. 경기도도 걸쳐가. 춘천부터 시작, 강원도부터 시작하고 쭉 해갖고 경기도까지 가는 거 맞지? 인천까지? 그럼 여러 도시를 걸쳐 있는 거 맞지? 여러 도시를 걸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용산은 도시 안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도시를 거쳐서 다니는 버스를 무슨 버스? 광역버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운다? 광역계획. 뭔지 알겠지? 광역계획. 여러 도시를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쓰레기 매립 어디다 갔대? 서울시 안에 없다? 경기도 시흥시에다 경기도하고 같이 쓴다 지금. 그러면 쓰레기 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도시만의 문제야? 여러 도시하고 관련된 문제야? 광역계획. 뭔지 알겠어? 그런 광역계획을 세우든 도시계획을 세우든 뭐라고 한다고? 기본 그런 목표만 세운 거고. 됐지? 광역계획을 세우든 도시계획을 세우든 관리자 붙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말을 써야겠지? 알겠지? 그러면 제일 낮은 게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도관농조, 아니 도관농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면 도시,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시, 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이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런 지역을 조금 더 여러 개 관련돼서 문제도 발생하겠지. 하천처럼. 그러면 그럴 때는 지구란 말을 쓰는 거야. 알겠지? 지구라는 말을 쓰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지구는 여러 지역에 관련된 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만든. 그러면 왜 묶었을까? 뭔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뭔가 더불어 같이 살라고.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묶으면, 그냥 지역을 묶으면 지구란 말을 쓰는 거야. 그 지역이나 지구를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조금 더 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예비대를 하나 만들어야겠지.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면 밑에 보충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한다? 시가와 조정 지역, 구역 이런 말 만들고. 알겠어? 시가와 조정 구역. 뭐 수산물 관리 보존 구역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예비대. 예비되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거나 뭘 했을 적에 그렇게 갖고 조금 더 조정시켜갖고 강화시키거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렇게 갖고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다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개발 행위 해야 돼 말아야 돼. 개발 행위 해야겠지?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가 여기 들어있다고. 그럼 개발 행위 할 적에 건물은 몇 층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짓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그거 해줘야지. 알겠지? 그래서 개발 행위하면 구체적으로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범위나 이런 것들, 옆 건물과의 관계, 햇빛 내려 찐다 안 찐다 그것 때문에 그걸 정해놓은 거야. 간혹 가다가 길가에 건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건물도 있어요. 이렇게. 빌딩인데 왜 이랬을까? 이게 햇빛이 드는 장소, 그거 미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주변 지역에 바로바로 건물이 붙어 있으면 얘만 쭉 해갖고 높이지고, 얘네들은 진짜 뭐 고담시야?
해가 하루 종일 해가 안 더. 이거 뭐 고담이야? 뭐 박쥐 날라다니는데 그건 아니잖아. 일조권 확보를 해서 잘라버린 거야 이렇게 건물 지을 적에. 그럼 이쪽은 도로고 이쪽은 건물 섰어. 그럼 이쪽은 가릴 필요가 없잖아. 됐지? 그럼 이쪽은 높음지. 근데 이제 저쪽 반대는 주거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버리겠지 뭐 건물을.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할 적에 만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위 제한이야. 그래서 늘 보면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계에 나와요. 늘. 알겠지? 그 다음에 광역계. 광역 그러면 뭐라고? 여러 도시를 걸쳐서 나온다고. 그 매년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13문제 중에 6문제는 작년과 비슷한 용에서 똑같이 문제를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문은 아니겠지. 알겠지? 대신 광역 나왔어. 알겠어? 관리계 나왔어. 개발행위 허가 나왔어. 알겠어? 용적률 검표율 나왔어. 그래서 일반 자 주거지역은 80% 용적률. 그래 나왔다니까. 제일 높은 거. 이거 문제 나왔다니까. 이런 거 내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로테이션. 7개는 로테이션. 작년에 나온 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 건 계속 나오고. 그럼 매년 나오는 거 맞춰야지. 그지?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은 지문은 아니더라도. 같은 범위잖아. 나머지 7문제는 작년에 나온 거 아닌 거 번갈아면서 로테이션. 거기에 맞춰서 외울 거 외우고 아까 도관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문자 따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 여기서는 두 문자 따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40문제 중에 약 한 15문제는 두 문자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생각 없이 있잖아. 두 문자 쭉 따갖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망고의 진실이 있잖아. 노가다스. 뭐 무슨 연관성이나 아니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갖고 쭉 해갖고 법을 배우다 모으다 보니까 9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검표율을 80%한 데에 대해서 용적률을 80%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슨 논리로 따질 건데 그 햇빛 뜨고 지고 하는 거 다 돼갖고 재고 뭐 이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노가다 학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리듬 있게 타고 그래서 뭐 한다? 그냥 많이 외우는 사람이 많고 많이 외우는 사람은 그냥 시험장 가서 보지도 말고 나왔네 그냥 딱 나왔네 딱 알겠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엄청 많은데 그 숫자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고를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제일 낮은 거 알겠지? 제일 높은 거 됐지? 그 다음에 중요 사업지구 같은 거는 따로 외워줘요. 그러면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지. 다 외울 필요가 없지. 근데 이쪽 영역은 아무래도 법을 9개나 배우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는 조금 공부가 효율성이 떨어져요.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득점을 해서 회계학을 시간을 많이 하고 회계학은 그래도 50점 넘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여기서 80점 맞고 회계학 40점 맞기는 너무 까딱까딱하지 않아? 꽈락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계학은 50점 이상 맞는 걸로 하고 얘를 70점 정도 맞는 거 이상으로 하고 그럼 2교시는 만빵 성공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 1교시에서도 선생님 60점 평점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얘가 또 더 열심히 하라고. 안 나오는 과목을 갖고 손 잡아갖고 열심히 하지 말고 얘는 외우면 되는 과목이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됐어? 도시정비사업법 왜 만들었다고?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된다고. 업그레이드가 다야. 뭐뭐 있다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끝. 없어 더. 없다고. 그럼 생각해봐. 재개발할 적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많으면 자 용산 재개발하는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되게 많겠지.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할 때마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묻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한번 모아가지고 합시다 맙시다 결정했어. 그리고 하기로. 그럼 다음에 또 모으기 힘들지. 그럼 여기서 반장 선거하면 되잖아. 알겠어? 왜? 하기로는 했잖아. 소풍을 가기로 했잖아. 가서 보물찾기를 할지. 알겠어? 가서 점심만 먹고 집에 갈지. 그 나머지는 그냥 반장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반장은 애들한테만 뿌리면 되는 거고. 거기서 반장 선거하듯이 뽑는 걸 뭐라고 한다?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조합. 길 가다 프랭카드 많이 붙어있지? 그렇지?
그럼 걔네들 반장 선거해갖고 반장 뽑은 거 맞지? 그럼 그 지역을 재개발할까 말까부터 이제 바람잡이가 있어야지 뭐 어느 날 갑자기 할까 말까 결정하면서 조합을 설립할 거 아니야? 그럼 조합 설립할 때까지 행정청은 보여 안 보여? 그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한 거잖아. 아직 행정청한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바람잡이가 조금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연인데 우리 한번 뭐 하나 조그만 뭐 하나 만들자. 산악회라도. 그렇게 말하려면 몇 놈이 모여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조합을 번쩍하고 설립하는 게 아니라 초기 형태가 있어. 알겠지? 초기 형태. 그걸 추진위원회라고 그래. 많이 들어봤지? 뭐 할 때마다 뭐 청년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설립된 거야. 아직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 초기 형태야. 걔네들이 열심히 해갖고 바람 넣고 으쌰으쌰 해갖고 모아갖고 이제 자, 손 드세요. 그래갖고 결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합 설립합시다. 그래갖고 조합 설립 빡 하면 추진위원회가 결국 조합으로 승격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그 지역 주민들끼리 해야 돼? 이상한 사람들 껴야 돼? 주민들끼리.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는 옆에서 갖고 뭐 하는 거야? 감시 감독만 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뭐 좀 어깨 아저씨들 있나 없나 이렇게.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들의 의사를 국가가 대신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만 한다? 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올해도 그래서 그게 나왔다고. 추진위원회. 알겠어? 올해도 나왔다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발전하면 뭐가 된다고? 조합. 됐어? 그럼 이제 조합이니까 이제 국가 가서 우리 사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해 주세요. 라고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 제출해야지. 제출하면서 기양해야 돼? 건설사 끼고 해야 돼? 건설사 끼고 해야지. 건설사 그거 받으려고 엄청 혈안이 있잖아. 왜? 꼭 개발하면 개발 이익이 장난이 아니야. 그 맨 처음에 5층밖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지면 30층 올리면 5층 빼고 더블로 10층 주고도 나머지 20층은 개발사업사가 가져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발사는 아우 막 조합 막 어르고 벌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사비 2천만 원씩 뿌리고 막 그래야지. 그랬잖아. 이사비 2천만 원씩 뿌렸잖아. 강남에서 재개발할 적에 아파트 한 채당 2천만 원. 무슨 이사비가 2천만 원이야. 왜? 남아. 알지? 남는다고. 그 10층짜리 옛날 건물 지어갖고 30층 올리면 나머지 20층은 자기 건데. 그러니까 어떡하는 거야? 한 채 더 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더 한다고 그러지. 이거 한강대교 넘어가고 바로 옆에 보면 파라딩딩 해갖고 건물 2개 엄청 큰 게 올라갔다고. 그 옛날에 그 아파트가 5층짜리 몇 개 붙어 있는 것들이었는데 싹 다 밀고 그 건물 크게 진 거야. 더블로 더블로 져도 그거 엄청 남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까지 다 하면 그 지역을 최첨단 도시구역으로 만든 거 맞지? 맞지? 그럼 한 번 만들고 나서 계속 이것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맨 뒤에 있지. 이 네 문제가 맨 뒤에 있다고. 37, 38, 39, 40. 딱 요게 도정법이야. 이건 바뀐 적도 없어. 그래서 맨 앞에 이거 있고. 됐어? 맨 뒤에 이거 있고. 끝이라고 이게. 처음과 끝이라고. 문제 40문제.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예전에 여기서 이 학원에서도 강의했지만 그때 당시 한 10년 조금 안 됐었어요. 그때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감정평가사 강의를 했었어요. 감정평가사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행정법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 강의를 하다가 그래서 사시 하다가 사시가 폐지돼 갖고 떠나면서 떠났던 거야. 그래서 행정법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앞서 이렇게 프리뷰를 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뭐 감정평사 관계법규 합니다 해서 오늘 딱 와갖고 국토계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렇게 강의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 자, 이런 계획을 세워갖고 국가 사업을 하는 거야. 국가가 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국가가 솔직히 말해서 550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의 예산이 제일 많을까? 어디가 제일 많이 쓸까? 생각해봐. 어디가 제일 많이 쓸까? 현재 한 영역에서. 국방부라고 생각하죠? 사회복지비예요. 200조 써요. 근데 여러분 체감이 와요? 복지를 200조 쓰는데 나한테 체감이 와, 안 와?
나 강의하는데 또는 강의 듣는데 책 한 권 안 사주던데 국가가? 그죠? 복지비를 200조 쓴다니까? 감이 안 와, 감이. 그러니까 요번에 바이든이 미국에서 복지비 얼마 쓴다는지 아세요? 2천조, 2천조. 2천조 쓴대, 2천조. 그다음에 1년 예산이 550조인데, 그래갖고 뭐 부자 증세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2천조. 그러니까 걔네들 뭐냐면 2천조를 모으는데 그냥 부자들만 돈 내면 돼. 그 정도예요, 그쪽은. 저 빌어먹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방비도 50조가 넘어요, 50조.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 관련된 예산이 1년에 몇 조겠어. 20조가 채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요. 용산 재개발하는데 얼마나 들지 아세요? 지금 추정 예산 비용이 35조 정도 든대요. 토지 수용비만 18조 정도 들어요. 토지만 수용하는 데만. 한 2년치 해야 될 거야. 국토부 예산 받으면 2년치 쏟아봐야 용산만 개발하래.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일이 이따게 나오겠지. 왜 우리는 국토 아니냐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국토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 국가가 직접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돈 많은 사인들이. 삼성 컨소시엄. 알겠지? 현대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법조문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첫 페이지에 이제 총평이라고 했는데, 올해 32회 뭐 시험을 본 지가 뭐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어느 학원에도 뭐 해설 같은 걸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 해서 여러분한테 요번 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다 나눠드리겠지만, 그냥 다 드리겠지만, 오늘 그래서 4개 법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나머지 5개 법.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오늘 이거 충분히 이해되겠지? 알겠지? 무슨 법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고 이용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발을 해야겠지. 개발할 때 여러분 생각해봐. 이 도시 개발할 적에 여러분 요즘에는 전선 가는 전봇대도 지하로 넣는 거 알아요? 어디 가면 되냐면 요 신림동 안에 가보면 녹두거리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전선이 안 보여요. 이렇게 골목이 몇 개 안 돼. 많진 않아. 근데 강남의 테헤란로 가도 전선이 안 보여요. 골목 안에. 그 다 밑으로 묻은 거야. 묻은 거야. 묻었으면 지하로 묻어야 되는데 건물 밑으로 묻어야 돼, 도로 밑으로 묻어야 돼. 건물 밑으로 묻으면 건물이 싱크홀이 생겨서 안 돼. 알겠어요? 싱크홀 건물 밑으로 생긴 거 봤어, 안 봤어? 도로에서 생기지? 왜 도로에 묻어놨어. 그러면 도로에 묻을 때 왜 전기, 전화, 가스 배관이 같이 지나가는 구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지? 그거는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 맞지?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한다?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이 묻어져 있는 구역. 공동구. 알겠어요? 공동구.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있다니까? 이제 공동구. 이런 것들. 용어 정리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동구가 그거야. 지하. 그 가다 보면 맨홀 뚜껑 있고 보면 그 밑에 까보면 내려가 보면 뭐 하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배관이 지나가는 시설도 있고 가스 배관 지나가는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장소를 공동구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공동구 있어야지. 됐지? 고속도로는 도로 밑에 없어. 도로 싱크홀 생기면 그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다 어떡할 건데. 그래서 고속도로는 도로 밑에 없고 도로 옆에다 묻어. 송유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써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한다? 시설물. 됐지? 시설물. 그래서 무슨 시설이야? 구체적인 내용이 맞지? 그러면 기본 시설물 해야 돼? 관리 시설물 해야 돼? 관리 시설물 그래야지. 기본은 목표밖에 안 써 있다고 그랬잖아. 아니 목표밖에 안 써. 아름다운 강산밖에 안 써 있다고. 구체적으로 전기, 전화, 가스 뭐 이런 것들. 아이씨 관리자 구체적이잖아. 관리 시설물. 됐어? 그러면 도시관리 시설물이 있을 거고 아까 전에 말하듯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는 광역시설물도 있을 거고 어렵지 않지? 용어만 들으면 금방 간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몇 번 들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 도문자 따갖고 열심히 암기해야지. 그지? 근데 또 문제는 두문자 따갖고 열심히 암기했는데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그러면 답답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이것을 풀어야지 뭐. 그 과정만 하면 이거 충분히 10점 이상 맞는데. 이게 다를 것 같아? 가격 공식은 딱 두 가지 들었다니까? 뭐라고? 표준지 공시대가, 개별 공시대가. 됐지? 원래 표준지 공시대가하고 개별 공시대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굳이 개별 공시대가를 따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건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대가를 뭐로 본다? 개별 공시대가로 볼 경우가 몇 개 있어. 하나 있다고 하나. 그거 낸다니까? 그런 거 낸다니까? 이거는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기준가격. 이거는 각종 토지 수용을 위한 기준가격. 알겠지? 그럼 얘가 나오면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수용이 나와야 돼? 과세가 나와야 돼? 과세 나와야지. 그래 앞뒤 맞는 거 아니야?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수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땜질 거 아니야. 알겠어? 앞뒷말이 그렇게 연결된 건데 갑자기 개별 공시가 수용.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표준지 공시가 과세. 그러면 또 얘는 또 뭘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판례가 그건 위법하다 했단 말이야. 만든 목적과 다르니까 위법한 거지. 그렇게 정하는 거야.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평균 가격이지 우리 집이 샀을 때 쓴 가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왜 우리 집 가격이 있다이지? 이럴 수 있어. 왜? 그 지역의 거래 평균 가격이니까. 알겠지? 우리 집 샀을 때, 우리 집 땅 샀을 때 그 가격이 아니라 평균 가격이라니까. 산출 평균 가격이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면 우리 집 이 가격으로 안 샀는데 왜 이 가격이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낸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산출 기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산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 용어 같은 걸 여기서는 문제를 반드시 낸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용어 문제 반드시 들어가 있고. 얘는 용어 문제 많지는 않지만 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가 용어야. 그러면 해야지. 놓치면 아깝잖아. 용어는 한번 들어보면 아는 문제인데 뭐. 무조건 해야지. 다 틀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용어 나오고 그러면 끝나죠. 세 문제. 늘 나와 늘. 표준지 개별. 늘 나온다고 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뭐라고 써? 자격증, 개인. 알겠지? 법인 두 가지. 알겠어? 그러니까 세 문제인데 벌써 두 문제잖아. 감정평가사. 또 올해도 결격사유 같은 거 나왔다고. 또 감정평가사 법인에서 해서는 안 되는 또는 취소되는 등록 취소사유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야. 어차피 여러분 감정평가사로서 나중에 혼자 할 거야? 법인 갈 거야? 대부분 법인 가야지. 나중에 혼자 개업을 하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둬야지. 여기는 여러분하고 피 붙이잖아. 이런 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이 뭔지, 일반재산이 뭔지, 행정재산의 종류가 뭐뭐, 귀속재산, 보유재산, 보존재산 뭐 이딴 얘기 한다고. 그런 자세한, 그건 용어 설명만. 알겠어? 영어 문제만. 그런 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잘 수업만 듣고 나중에 암기만 잘하고 문제 적용만 하시면 얘는 무난하게 누구든지 70점 맞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많은 논리를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계산도 필요 없어. 알겠어? 계산도 필요 없어. 그래서 빼고 넣고. 옛날에 몇 문제 있었어. 아주 간단한 걸로. 용적률 또는 건폐율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전체 토지 면적에 건물이 그림자가 지는 면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용적률은 층층 다 합쳐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8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토지 면적의 800% 이렇게. 제일 높은 게 800%야. 상업지구에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800%. 1500%는 이제 조금 특수 지역으로서 관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800%, 1500%는 이제 특수하게 건물을 높이 지었을 필요가 있는 마천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1500% 가고. 저 지금 101층 있는 거는 이제 완전 특수 건물이지. 그건 랜드마크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또 랜드마크 또 110층짜리 하나 지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인 거 있잖아. 그런 것들만 쭉쭉 보셔서 암기를 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오늘 나눠준 것 중에 총평 보면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뭐 중 정도에 준하고요.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그 뚱뚱이 글씨 보면 중간에 그 뭐 도시계획 시설 부지 시설 알겠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 뭐 공동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도시 안에 있는 기본계획과 도시 안에 있는 관리계획. 대부분 관리계획 시설 부지. 그 시설 부지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샀을 때 돈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광역도시 나왔지? 광역 그러면 여러 도시와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 도시와 관련돼 있으면 누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까? 여러 도시를 관할할 수 있는 광역시장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광역시장이 다 하긴 어려우니까 거기서 시군장에게 내려줄 때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이거 번갈아가면서 썼는데 매년 나와요. 한 번씩.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하층.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건축법 용어 정리라든지 또는 이행강제금, 축적 변경. 자, 지목인 토지의 쓰임새, 이름을 지목이라고 해요. 논. 알겠지?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밭. 그 다음에 대지는 대. 이런 거. 유수진 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거 용어도 냈어요. 직권 정정할 때 개념 이름이 뭔다. 이게 용어 정리에도. 등기법상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신탁, 가등기. 보통 가등기, 예고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소송 걸린 땅이다. 소송 걸린 등기다. 그러면 예고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가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걸 가등기라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매년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도정법 그러면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기타 용어 정리, 정비구역, 자 해제 요건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냈는데 대부분 이런 분야는 대부분 두 문자 떼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였어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여기는 뭐 심각하게 뭘 또 따로 할 게 아니라 대부분 두 문자가 다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이쪽 영역에서 늘 어느 학원이나 어느 강사를 가면 다 똑같아요. 두 문자는 비슷해요. 아주 유별나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단지 노래 가사에 붙이거나 조금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시킨 것밖에 없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두 문자 떼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뭐 순서를 바꿔서 뭐 리드미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게 보고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도 몇몇 문제가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강의 내용 중에 그것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런 문제들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감정평가사법이라든지 부동산 공시법, 그런데 개별공시니까 표준지 공시니까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 올해는 바뀐 그러니까 개정법령은 1도 안 나왔어. 1도 안 나왔어. 근데 올해 7월 달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되거든요. 개정법률이 적용되는데 그거는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성장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그냥 그 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새롭게 들어왔어. 그건 내년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럼 올해 7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법이거든. 올해 초에 개정이 됐는데도 7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개발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지는 거야. 나중에 개발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 땅이. 그래서 후보지를 마련해 놓는 걸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보니까 여러분 서초구에 가면 논 있는 거 아세요? 논? 서초구에 논도 있어요. 화해 단지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지금 뭐 개발 제한구로 묶어놨지만 그래서 그걸 개발하려고 봤더니 그걸 개발 제한구에서 풀어버리면 다 난개발이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한다? 개발 목적으로. 알겠지? 개발 목적으로 대상 지역을 특정해 놓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개발 제한 구역을 푼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시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올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내년에 반드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나머지 개정된 내용에서는 뭐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도 있고 폐지된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대비할 때 필요한 법들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거 내용 조금 더 보고 알겠지?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어와서 요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는 조금 알면서 그래도 이건 기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들어놓고 하면 좀 낫잖아.
됐지?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요 순서가 있어요. 도시정비법 정비사업하는 순서가 좀 있거든요. 보상 절차라든지. 이거 컴퓨터 요즘에 보니까 그 뭐 비트코인 그것 때문에 코인 채굴기 되게 비싸요. 컴퓨터 하는데 코인 채굴기 만드는 컴퓨터는 뭐 보통 몇백만 원짜리던데. 왜냐면 뭐 그래픽카드가 되게 비싸야 되니까.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되게 비싸게 맞추더라고. 제 친구도 700만 원짜리 하나 맞추던데. 근데 그거 한 2년, 3년 지나면 또 구닥다리 되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7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고 컴퓨터 바꾸면 아마 와이프한테 칠거지하고 쫓겨날 거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장기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결제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게 좋아. 쪼개면 다음에는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그지? 다음에는 하드만 좀 빠른 속도를 갖는 하드로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하드도 옛날에는 뭐 하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디스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잖아. 부팅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 요번에 그래픽카드만, 다음엔 램만, 또 요번에 하드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음엔 CPU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확장 가능성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한다? 여러 개로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쪼개고 도정법을 할 때도 쪼개. 쪼개면 서로 분리된 거야. 그럼 그것만 체인지하면 되지. 이렇게. 그것만 체인지하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하도 그것만 싸우면 되는 거야. 전체를 다 뒤집어 갖고 다시 지우고 다시 합시다. 돈 얼마나 많이 드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한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주민의 동의, 공람 절차 있고 또 심의 절차 있고 또 권한자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겠지. 그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런 것들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마저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출문제 좀 볼게요. 잠깐 쉬다 갈게요.